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금고라고도 하고요. 뒤에 이제 나오면 무고라고도 하는데, 조금 이따 나올 때 그때 여기 무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축의 배속관계, 특징은 간막작용, 간막, 경계선. 초등학교 때 이렇게 혹시 여러분 그 개구리 해부하고 뭐 닭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거 보면 내장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작은 창자, 심장 이런 게 장기가 여 있는데 장기가 다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다 분리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섞여 있죠. 그게 분리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포막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세포막.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막은 이 막이라는 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위 있잖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대침을 이렇게 여기다 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대침을 위에다 좀 위를 구멍을 뚫릴 것 같아요? 안 뚫릴 것 같아요? 안 뚫려요. 대침을 여기다 꽂잖아요. 그러면 위를 안 뚫어, 못 뚫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위 벽이요. 되게 질깁니다. 되게. 그 다음에 침은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려나요. 위벽이 굉장히 질깁니다. 왜? 위벽은 세포막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심장이든 뭐든 전부 다 막으로, 삼중막으로 다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간막작용을 하는 게 토예요, 토. 국경선을 토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고, 무고라고 돼 있죠? 그 무기들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총칼을 넣어두는 게 무고죠. 그래서 축토의 별명을 무고, 금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축토에 사주가 있는 사람은요, 무고는 저거 누가 쓰는 글자예요, 저거는? 군인이죠, 군인. 그래서 군하고 관련된 사람이, 이 축토가 있는 사람이 군인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축토는 무고다, 금고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고를 쓰는 사람이면은 직업이 또 뭐가 돼요? 은행원. 축토가 있는 사람이 은행원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축토가 있으면 다 은행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은행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류지정지상이다. 수류지정지상. 이 수류, 물에 흐르는 게 지정, 멈춘다는 얘기죠. 그죠? 그 토라는 것 자체는 물을 막는 거죠. 그러면 해, 자, 축. 해하고 자는 물이죠. 흘러가는 물이죠. 해, 자는. 근데 축이 토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모습이죠. 축에서. 해, 자, 축에서 물이 쭉 오다가 축에서 물이 딱 멈춰진 모습이라는 거죠. 수류지정상이다. 물이 흐르다 정체된 모습이다. 축토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토 속에는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그 축토의 지장간 속에는 개신기란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장간 뒤에서 공부 다시 합니다. 그래서 흡수, 저장, 보관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뭐가 흡수됐어요? 물이 흡수됐죠. 뭐를 저장하고 보관해요? 금을 저장하고 보관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정. 중정은 토의 기본은 다 중정이에요. 뭐든지. 축토든 미토든. 시간성으로 따지면 아까 11시 23시에서 1시까지였죠? 2시간 간격이죠? 1시에서 3시까지를 축시다. 그리고 이때가 소환절기는 소환대한이다. 소환대한이 제일 추울 때죠. 그러니까 축이 제일 추운 계절이에요. 그럼 축이 왜 제일 춥냐? 이걸 또 이렇게 지장간으로 설명을 해요. 축토의 지장간이 개, 신, 기입니다. 이게 지장간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이 축토 속에 있는 청간 글자가 개신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글자를 잘 보면은요, 요거는 개는 뭐예요? 오행으로, 물, 신은 금, 이제 금이라고 해야 돼? 쇠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기는 토. 그러면 이게 토가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 기운이 굉장히 세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계절이 추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개수가 이게 6이었죠, 6. 맨 밑에 있었죠. 그렇죠. 가장 추운 글자예요, 이게. 개수가. 근데 축토 속에는 요 개수가 들어 있거든, 이렇게. 근데 개수가 들어 있는데 이 개수의 기운이 토생금 금생수니까 이 개수의 기운이 더 세지죠. 기운이 위에서 생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거는 토고 이건 금이고 이거는 수인데 토생금 금생수니까 수의 기운이 다 차가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소환대한. 추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태어난 계절이 축토야. 태어난 계절을 보니까 축토네. 그죠? 그럼 몇 월에 태어났다는 얘기냐면 1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1월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거의 다 추위 많이 타죠. 100% 맞아요. 거의. 이거 일주가 아니라 태어난 달을 말하는 거예요.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소환대한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주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추위를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런 사주에 불이 하나도 없네 또. 그거는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불에도. 근데 그런 사주가 옆에 이제 센 불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또 묘하게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불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은 늘 추워서 이게 추위병에 잘 타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은, 그런 사주들은 여자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임신이 잘 안 돼. 그래서 착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얘기 해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왕지절 중에 이 수왕지절 중에서 토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왕지절이라는 얘기는 아까 해자축이었죠? 해자축 세 개를 다 수왕지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자축이 수국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토다. 이 얘기죠. 축월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얘기고. 자, 이게 축이 여기죠. 축. 여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환대한이라고 돼 있어요. 소환대한. 자는 동지였죠. 자는 동지였고 소환대한. 그 다음에 계절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음력 12월이라는 건 여기 소환이 1월 6일에서 치티돼요. 1월이죠, 양력으로는. 음력으로는 12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1시에서 3시. 그 축시죠. 그렇죠. 공간성으로는 북동방. 이걸 간방이라고 그러죠. 축인방. 축인 이 두 개를 갖다가 간방이라고 그래요. 북동방이 있죠. 북동. 이 북동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북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한반도가 축인방이라는 거죠. 축인방. 그래서 이 축은 만주 쪽. 북한하고 남한을 봤을 때 북한은 축으로 보고 남한은 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쪽이 춥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만주 땅은 축토로 보는 거고 한반도는 인목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이 북동방이라는 간인방은 문명이 끝나고 시작되는 자리. 이렇게 보아요. 그 왜 끝나고 시작되는 자리냐면 이 인이라는 글자를 시작하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인을. 인이 뭐냐면 축까지는 땅이고 인에서 싹이 오죠. 그러니까 인에서 문명이 끝나고 인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땅으로 봐요. 한반도를.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국가로 치면 러시아, 시베리아, 그린란드, 합작가반도, 알래스카, 카나다. 그러니까 역시 북동방이니까 이게 좀 추운 지역이죠. 한반도로 보면 두만강, 러시아 국경, 한경북도, 평안북도, 동부 쪽이죠. 북동방이니까 저쪽 함흥 이런 쪽이죠. 방향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성, 간성. 서울로 보면은 동북방이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그렇죠.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하면 이쪽이죠. 동북. 서북은 일산 이쪽이고요. 자, 가정 단위에서는 저수 탱크, 정수기, 차고, 금고, 울타리. 왜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간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는 거. 그 다음에 창고, 고저, 계단, 문고리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축토로 본다. 옥외장소에서는 농장, 축토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과수원, 구릉지, 공동묘지. 왜 공동묘지냐면 이게 고라고 돼 있지만은요. 이거를 두 가지를 이게 묘죠, 묘. 묘 또 고 이렇게 같이 씁니다. 묘, 고. 이거는 이제 묘라는 얘기와 고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고 고는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묘라는 말은 기분 항상 안 좋아가지고 고란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근데 갇힌다는 의미에서 하죠. 이거는 그래서 묘로도 보기 때문에 공동묘지 이렇게도 보죠. 그 다음에 광산 같은 경우도 이게 뚫고 들어간 거죠. 속에죠. 속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죠. 철교, 휴전선, 댐. 휴전선 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아까 수류정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댐이라는 건 물을 막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요. 그 글자를 상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상리적으로. 상리라는 게 뭐냐면 이 코끼리상 이 얘기입니다. 이거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댐을 이렇게 댐이 쫙 이렇게 댐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축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상리적으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신체에서는 기토가 뭐였냐면 청강 글자로 보면 복부, 비장, 췌장, 신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소화기관. 그러면 이건 축토는 역시 복부, 비장, 췌장, 횡격막, 맹장, 신장, 사구체. 임파선, 악수하는 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직업성으로 보면은 무고 금고는 이제 군인 그렇죠. 군인 군수계통. 그다음에 금융계통, 귀금속도 들어가고 정밀금속, 기계 이런 걸로 보죠. 기타로는 토목건축.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은 다 어디다 해요? 땅에다 하죠. 그래서 토목건축이란 말이 나오고 부동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 농사 지는 사람. 성직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진술충미라는 글자를 갖다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이건 종교 성향이 있어요.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직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관도 일종의 이 정신세계 쪽이거든요. 화개살은 정신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철학, 종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도자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신발. 이 축토는 이 발 쪽으로 보거든요. 이것도 신발로도 봐요. 자, 학과 적성으로 본 경상계. 경상계는 이유가 뭐냐면 금고잖아요. 금고. 그렇죠? 경상계. 금속기계, 건축, 토목, 반도체, 축산. 축토가 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 원예, 조경. 색으로 보면은 토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냐면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노란색. 그 다음에 금색, 검은색, 따뜻한 느낌. 이거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토는 노란색, 황토색, 갈색, 이런 땅색이죠. 한마디로. 맛으로 보면은 토는 다 무슨 맛이냐? 단맛. 단맛이죠. 당분이 있는 식품, 대추, 현미 이런 것들이 다 단맛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